신년 운세를 보다 보면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고는 후회한다. 왜 남의 일에 휘말려서 내가 다 피해보고 또 저질러 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걸까?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꼬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긴 외길로 돌아가다 헤매고 다시 원위치 시키기도 힘들 때가 있다.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많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해야 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이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올바른 사람이 지녀야 하는 덕목이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 못하고 순간적 돌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다.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유형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분노뿐만이 아니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분노와 슬픔, 이 2가지의 감정은 타인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염시킨다. 친구나 가족이 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감정을 들쑤셔 놓는다. 은연중에 도와줄 것을 암시도 한다. 그들은 같이 싸워줄 이군이 필요하거나 자신들보다 더 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내지르다가 그 지경이 되고서는 재빠르게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 감정들에 전염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2번째는 자신 말만 하는 사람이다. 남의 감정이나 상황에 배려도 없는 자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중간에 말을 끊는 유형과 자기 말만 하는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자신이 할 말을 읊어대고 있을 것이다. 상대가 하고 있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말을 끝내거나 말을 끊어내고서는 분명 다시 자신이 하려던 말을 이어나가며 대화가 오리무중으로 흘러간다. 대화란 듣기와 말하기의 조합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대화가 아니다. 3번째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데 나오는 출연 배우들 얼굴이며 옷차림을 지적질하며 계속 흠을 잡는다. 출연 배우들의 성형 여부와 알지 못하면서도 단정짓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 내용보다 출연 배우의 흠을 파내는데 더 열을 낸다. 배우에게만 그 화살이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건 양념에 불과하고 메인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감정이 불쾌해지고 짜증도 난다. 잘했다는 말은 일도 못하고 못한 것에는 열을 내며 할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이고 하는 말도 거의 험담이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며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다. 남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 곁에 두면 무의식에 우리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유형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꺼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4번째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면 끽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겠지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세상만사 다 알고 정술가보다 더 통찰력이 좋아 뭐든지 꿰뚫어 본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다인 양 자만하며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한 부분은 애써 알려 하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기도 한다.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단정짓고 판단할 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피해야 하는 사람, 유형 4가지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 자신 말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경제 상황도 물론 그 이유지만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로 인해 많이 힘들다. 장애물을 없애야 앞으로 행진하는데 속도도 생기고 걸음도 가뿐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역시 혼자가 된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겠는가.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혼자가 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된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은 가끔씩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은 하게 된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재산을 드러내지 마라. 비혼 혹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 끝내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것이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돈이 혼자 사는 노년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대부분의 여성 노년분들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반평생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놓는다. 자신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위한 돈은 꼭 잘 관리하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노후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두운 손길에 그만 당할 수도 있다. 친구로 가장하고 속여 마지막 10원 한 장마저 빼가는 그런 악질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가 돼서 우울하고 기운 없어 하고 자식들도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자. 적어도 혼자 살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하다. 두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다. 하지만 아직 마음 많은 28 청춘이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때 그 시절 20대 30대 꽃처럼 예쁘고 살도 탱탱했을 때, 머리숱도 많고 허리 쭉 펴졌을 때, 그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후에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아니면 취미 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일찍 은퇴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된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다.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20대 때는 50이나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냥 다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노인으로만 봤지 50, 60, 70, 80에도 그 나이에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그 나이대의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의 라이프가 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된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꿈이 꼭 돈을 버는 것이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직접 차를 렌트하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후 관광 같은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묻히지 마라. 나 자신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남의 선입견과 편견이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된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혼자 사는데 꼭 CCTV가 내 주변에 잔뜩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삶이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된다. 원래 할 것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된다. 네 번째,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혼자가 아니었을 때는 같이 하는 습관들이 혼자가 되니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생활할 때는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한이 좀 챙겨 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혼자가 되니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된다. 그러면 싱글 라이프는 셀프 부양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혼자이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라면 끓여서 소주 한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이 들고 그러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계속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증도 생기고 암울하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혼자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최우선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으로 아픔을 극복하라. 새로운 만남이라 해서 사별하고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 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별을 하고 그 쓸쓸함에 남은 한 분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접한다. 그만큼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힘들어하게 된다. 이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죽음은 어느 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다. 홀로 사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나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에는 불쌍하게 보거나 외롭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유롭게 보거나 편해 보인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고로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무시 못할 대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서로에게 존중받고 또 이해받으면서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 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풀툴대기 일수이며 내 가치관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하면서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지내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까? 1인 가구의 행복 지수는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훨씬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2명 이상이 사는 가구가 훨씬 높다고 한다. 또한 노후 행복 지수는 자녀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었다. 지금부터 혼자격하게 잘 사는 비결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 하기 딱 좋다는 말이 있다. 평소에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는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독사를 걱정한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을 잘못 짚은 것이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고독사하게 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독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요즘의 1인 가구는 성격 이상 때문에 자신을 갖다 놓고 지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혼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도 연계시켜 놓고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을 지원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사회생활할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또 회사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싫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된다. 가끔 사회생활하면서 알던 사람 많았다고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그저 회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다. 오히려 회사 배지 떼고 계급장 떼고 나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아닌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고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세 번째는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아프다 죽게 되면 어떡할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건강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족에 의지하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엾고 딱하게 생각한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가엾게까지 생각한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하는 시간에 대신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
짧고 굵게 산다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었든 나이 들었든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성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 또한 하늘을 찌른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안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떨어져 살면서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다.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립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하고 건강 열심히 챙기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이면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 1인 가구로 살아갈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이 들어가면서 품격을 지키려면 자식 자랑은 자기 집에서나 하고 집 밖에 나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그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제할 때는 자제를 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건 아니라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말이 끝나고 한다면 괜찮지만 내가 하는 도중에 내 말을 잘라가면서 말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 말할 때 들어주는 매너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가끔 주변에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욕을 섞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 친구들한테는 물론이고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게 말을 한다. 보기에도 안 좋고 듣기에도 너무나 민망하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식들도 좋게 크지 못한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다. 설령 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던지는 말은 자기 품격을 떨어지게 만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절대 반말을 하지 않고 항상 덕담을 해준다.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예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새싹을 키우는 응원의 말을 하며 우리는 늙어갈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꼰대, 재미없다, 부담이 되는 사람, 잔소리, 자기 멋대로 라는 단어라고 한다. 물론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젊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늙는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게 나이 먹으려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여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자. 꼰대의 뜻은 부모님이나 선생 등 나이 먹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인데 그 내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이런 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젊은 친구들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노년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과제를 완수해 나가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젊은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젊음을 유지할 생각을 할 때
너무 육체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름 제거 수술은 받아도 성격의 주름은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젊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부의 젊음에 정신이 강하면 우리의 몸에도 드러난다.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좀 더 품위 있게 나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면 더 멋진 노후가 될 것이다. 나이 들면서 자식 자랑, 돈 자랑하지 말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고 오히려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꼰대의 마인드를 과감히 버리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품격 있게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공자는 이 말을 세상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즉 겸손히 믿음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7가지 수칙이다. 하나, 돈 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이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게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자. 둘,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말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다. 셋,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는 인간.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인간.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인간.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는 꼰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자. 넷,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 아닌 배설물일 뿐이다. 그저 감사하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자.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다. 여섯 번째, 세월을 자랑하지 말자.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자.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한 어른이 되자. 어른의 겸손함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 아름다움이 존경의 무기가 된다. 일곱 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이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의 의견에 박수를 쳐주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소리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은 어린애가 아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지 말자.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자.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욱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말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험담하는 순간엔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결코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비판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재치 있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화할 때에도 충고라는 명목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는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뿐 아니라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된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자신의 선행도 계속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본인의 선행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온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며 어떠한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갑자기 날 배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다. 나의 의도와는 달리 잃는 게 더욱 많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준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마라.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자.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다. 그러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와 질투를 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못한다. 자신보다 돈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많아지면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질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한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시기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했던 관계는 안 좋게 끝나게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한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실제로 노력은 하지 않게 되거나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의견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임을 잊지 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6가지를 잊지 말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60대에 꼭 해둬야 할 것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우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보자.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간다. 패션부터 바꿔보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30, 4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나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돈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보자.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까?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다.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을 해보자.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이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여행해보자.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한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진다.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다. 여행과 모험은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일곱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다.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8번째, 자녀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자.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다.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이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하자. 9번째, 남자 또는 여자됨의 기쁨을 잊지 말자.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 남성도 여성도 섹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 신체적인 접촉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품에 안아주는 접촉의 행복감을 실감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0번째, 봉사로 사랑을 전파해보자. 이웃을 향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지인,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나의 60년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10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체적인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관과 삶의 목표는 대동소이하다. 초중고 시절부터 부모가 열심히 자녀 사교육시키며 대학교 학비도 부모가 다 대준다. 심지어 취업도 부모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시켜주고 결혼도 부모가 나서서 중매해준다. 결혼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온갖 살림살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준다. 그 자녀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손자 손녀도 키워주며 그러다가 자녀가 직장생활 힘들다고 하며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사업자금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직장생활 힘들어서 사업 시작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성공시킬까? 당연히 말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까지 오면 자녀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후도 같이 망가진다. 이건 부모의 잘못일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일까? 물론 둘 다 잘못이지만 부모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 이미 초중고 시절부터 자녀들을 자유로운 독립적 인간을 목표로 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완동물로 키워버렸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서서 다 해결을 해줬다는 말이다. 보통의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녀들과 부모들은 심하게 말하면 남남이며 독립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학교를 가던 대학을 가던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빨리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자녀들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것이다. 자녀들 뒷바라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들의 노후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에게 독립은 차라리 쉬운 일처럼 보인다. 새들을 보면 어미 새는 헌신적으로 모기를 물어와 새끼를 기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게 끼니를 굶긴다. 배고픔을 못 이기는 그 순간 새끼들은 끝없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새로 태어난다. 자유롭게 나는 새들의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신비로움은 이렇게 어미새의 냉정함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새처럼 자유롭게 살며 꿈을 이루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때 주어야 할 것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삶의 원동력은 저주 덩어리 같은 부모의 재산에 묻혀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제1의 자산은 삶의 만능감이다. 만능감은 언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그것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만능감은 곧 삶의 길을 터득한 자의 기쁨이자 안도감이며 희망을 이룬 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고지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지향점은 만능감이어야 하며 교육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최우선으로 먼저 부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독립하는 자녀가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었고 걱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모 마음에만 그렇다. 집을 떠나는 다 큰 자녀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분수를 두면서 자녀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떠날 자녀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정신적 부담과 마음의 상처가 될 뿐이다. 둥지를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축하와 격려와 믿음이다. 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일이다. 독일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약 열흘 정도만 부모 곁에 두고 그 뒤로는 아기 방에서 따로 잠을 재운다고 한다. 그들은 부부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헌신하고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쏟아붓는다. 또한 아기 방은 물론 거실 안방까지 아이의 물건들로 가득 채우며 또한 부모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한다. 이처럼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서 독립과 자율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독립길을 암울하게 보내게 되고 결혼 생활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심리에 부모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는 미래를 아낌없이 축하해 주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정신적, 특히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서 독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 또한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며 자식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단계를 벗어나 차분히 노년의 독자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조금씩 정을 떼가는 훈련을 한다고 할까? 세대 간의 정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 증여, 상속 건강보험 또는 노령연금 수급기준,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 노인으로 구분되던 60세 이상이 최근에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난 말이다. 특히 이쯤 되면 보통 은퇴를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시기로 인생 제2의 무대를 꾸미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보내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하해주며 필요 이상의 과보호와 지나친 경제적인 도움을 내려놓자 홀로 서기는 넘어져 봐야 올바른 걸음걸이를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믿어보자. 행복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아닌 버거운 삶을 이어가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 양극화 등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대 제2의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알찬 미래를 설계하며 100세 인생을 이루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법륜 스님은 말한다. 법륜 스님의 조언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한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작은 몸뚱이 누울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된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노가다에서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노가다도 못하는데 자식이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두 번째,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 일하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다만 젊을 때 과로하던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못 그만두고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놔야 한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된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이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인사 오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 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1만 원을 줘도 고맙고 2만 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한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다.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이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려보내고 원망하는 법이 없는데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도 자연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든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준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잘 안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어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시겠다 하면 잔소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려 해야 할 말은 하되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참 보기가 좋다. 나이가 좀 들어야 삶의 맛이 있다. 봄에 피는
새싹과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는 은행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 나뭇잎도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잘 물들어 놓으면 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단풍이다. 그러나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잘되며 영양가 없이 하는 말보다 들을만하고 20, 30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감이 다 돼서 얘기하니 구수하게 들린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꽃다리 진 거는 아무도 안 주워가고 파란 이파리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 않는데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주워가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들도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없고 자식이 없더라도 이웃이나 사회에 외면 받을 일 없다. 그러니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올해 89살, 삶의 고통과 슬픔뿐이라 허무한 한 사람이 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나이가 89인데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았으면 성공일까 실패일까?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그것이 최고로 잘 산 인생이다. 그러나 여한이 없다고 해서 굳이 내일 죽을 필요는 없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살 필요도 없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인연에 따라서 가면 된다. 다만 세간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든 형제든 교통사고라도 나서 갑자기 죽으면 보내줄 시간도 없었다며 슬퍼 우는 것처럼 짧게는 3달, 길어도 3년은 골골대다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 정 뗄 시간을 줄 수 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이 병치레 해주느라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 떼는 시간이라 하면 오히려 자식들한테 좋은 거라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좋고 아파도 아픈 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 괴로움이 없다. 법륜 스님도 어릴 적에 단명한다는 소리를 듣고 절에 팔려가 중이 됐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나 그 나이가 지났어도 안 죽고 잘 살아있고 그런데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고 남은 인생이 덤이라고 생각하니 무얼해도 즐겁고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